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Q&A 시간인데요. 구하라법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하라법이 입법 청원되고 발의되게 된 배경 사건을 알아볼 것이고요. 두 번째, 그래서 구하라법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친오빠는 어머니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느냐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친오빠는 어머니로부터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먼저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왜 상속을 받는 부와 모가 싸우지 않고 친오빠와 엄마가 싸우고 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은 50대 50으로 부와 모가 나누어 갖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는 아들이 여동생을 열심히 돌보았기 때문에 나의 상속 권리를 모두 아들에게 양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오빠가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친오빠가 입법 청원을 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인데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왜 이 사건이 발단이 되었느냐. 구하라가 생을 마감한 이후에 민법 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그 직계 존속인 부와 모가 50%씩 돈을 나누어 갖게 되는데요. 문제는 친모가 아이들을 거의 돌보지 않았었고 양육권과 친권조차 포기한 채 어린 시절에 가출을 하여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상속 재산이 생기자 갑자기 나타나서 50%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되는데요. 현행 민법상으로는 스스로 친모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혹은 1004조에 나오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권리 행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격 사유가 무엇이냐? 피상속인 즉 구하라를 살해하였거나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혹은 유언서를 위변조하였거나 사기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였거나 유언을 방해하였거나 이처럼 매우 제한적인 범법행위에 가까운 행동들만을 결격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당연히 친모는 해당 사유가 없고요.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지금 권리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친오빠는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하라법의 내용은 무엇이냐?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상속 결격 사유에 요건을 추가해달라. 직계 존속이 부양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에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여분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인데요. 무슨 내용이냐? 기여분이란 건 상속자들 중에 피상속인 즉 죽은 자에게 특별히 부양을 하거나 혹은 재산을 유지 증식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에게 돈을 일단 떼어주는 것입니다.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기여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머지 상속인들이 받는 금액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판례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여분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것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본다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 부부간에 서로를 보듬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여를 거의 인정할 일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판례가 인정한 경우는 죽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특정한 아들이 거액의 돈을 대었다거나 혹은 어머니가 이혼 후 집을 나가서 아버지를 홀로 한 명의 자식이 봉양을 하고 6번의 투병 기간 동안 간병인을 쓰지 않고 홀로 다 간병을 하고 간병비 혹은 생활비 등을 혼자 다 책임을 졌던 경우에 그 액수조차 적은데요. 1억이 조금 넘는 돈입니다. 사안이 이렇다 보니 판례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입법 청원을 하여서 기여분을 일반적인 기준이 아닌 상대적인 기준으로 봐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구하라의 부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엄마가 있든 없든 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지. 그게 뭐가 특별해? 라고 보면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부와 모 사이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는 이 둘을 가지고 비교를 해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가 기여한 부분이 크게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상속재산이 줄어들어서 어머니가 가져갈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내용으로 입법 청원을 한 이후에 이 아들은 어머니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고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구하라의 친오빠는 어머니로부터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입법의 내용이 효력을 발휘하여서 개정법이 그 부분을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정법은 장래효이지 소급효가 아니기 때문에 개정법의 효력이 발휘된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기여분을 가져오는 것인데요. 상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렵지만 희망이 조금 있는 것은 2010년도 이후부터는 우리 사회의 생활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장남이 무조건 부모를 봉양한다거나 생활비를 다 댄다거나 하는 등의 어떤 생활상들이 많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기여분을 많이 인정하는 추세에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요. 상대적이든 일반적인 기준에서이든 구하라의 부가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많이 한 것은 당연히 알 것이고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를 하더라도 뭐가 없었기 때문에 두 명이 같이 하는 분량을 혼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논리를 구성하신다면 현재 여론 형성이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법 감정까지 어우러져서 승소를 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저희 블로그를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